지난주에 벚꽃 다 진 걸 모르고 계시는 거죠? 너무 긴장하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지난번 설명회보다는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앞에 표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대입에 관한 어떤 지형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도 개편이 돼요. 대입제도도 개편이 되는데 일단 수능은 9등급제를 유지하지만 과목이 달라지고 내신은 5등급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령 인구 감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경쟁이 좀 완화되죠. 그러면 특목고를 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일반고를 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강남에서 그냥 괜찮은 학교를 가는 게 나으냐. 이거 계산이 되게 꼼꼼하게 돼야 돼요. 계산이 그냥 대충 보통 학원 가면 특목고 좋아요, 무조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무책임한 얘기예요. 정확한 계산으로 답을 내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도 프로그램을 그런 제도 변화에 맞춰서 좀 개편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뤄보겠고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혜택이 좀 있는 게 비재원생분들은 한 달간 응시료가 면제라고 했고요. 재원생들에게는 이제 학원 교재, 중등 교재가 이제 한 권씩 배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추첨이 아니라 재미있는 문제와 함께 행운권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라고 돼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입지도 변화, 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예,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데 난 관심 없다 하시는 분, 우리는 의대 갈 거 아니니까. 그러면 손에 안 드시는 건 가면 좋겠다 정도로 받아들일게요.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나는 안 갈 거니까, 우리 애는 안 갈 거니까 큰 관심 받기다, 이렇게 그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무려 2,000명이나 늘어요. 정원이 3,000명대 초반이었던 게 2,000명이 늘어요. 내년부터. 내년 좀 이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니까 결국은 2,000명 느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2,000명이 늘었을 때 커피 돌리는 소리가 제 귀에 좀 거슬립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따져봤는데 이 표를 보시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갔으면 하는 대학들의 목록이에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대, 포스텍, 카이스트 등등. 이게 그동안은 정원이 13,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확대가 되니까 15,000이 넘어가요. 15,000이 넘어가면 이거 상당히 많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능에 이과로 응시하는 학생이 20만 이하입니다. 보통 20만 이하예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15,000명 정도가 얼마나 큰 비율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과에서 상위 7% 안에 들게 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내가 의대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0% 안에만 들어도 연고대까지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한 해에 수능 90만씩 보고 할 때,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이과 40만이었어요. 지금은 응시자가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정원이 줄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의대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가기는 분명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럼 수월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붙느냐, 우리 애가 붙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줄어들었고, 또 달라진 점이 한 10여 년 전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의대를 학부에서 뽑지 않았어요. 그럼 3,000명의 정원이 없던 게 최근에 생긴 건데, 그런데 2,000명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진 거예요. 정말 다양해졌어요. 그럼 이게 우리 애는 이과도 안 갈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과로 많이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럼 문과는 경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기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 손을 올리면 안 돼요, 진짜. 당연히 경쟁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특목고 왜 가야 하느냐? 특히 문과. 문과가 특목고 뻔하잖아요. 외고, 국제고죠. 갔을 때 그만큼 경쟁이 좀 덜하니까 성적이 내기가 좋아져요. 성적 내기가 좋아져요. 그런 점을 꼭 잊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고의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동안은 외고가 간신히 1대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근데 지금 1.4대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학생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문과 쪽으로 본다면 문과는 취업이 어렵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죠. 예, 문과 취업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못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로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한 2,000명 뽑잖아요. 그럼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어쨌든 라이센스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로스쿨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가는데 이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로스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개 학교 학부생 출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꼭 바로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사회에 나간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대 입시에 관해서 좀 간단히 요약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3,000명 좀 넘는데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1대2 비율입니다. 수도권에 한 1,000명, 지방에 한 2,000명, 대략 이 정도인데 근데 경기도하고 지방은 문제가 뭐냐면 미니의대라고 해서 50명 이하의 대학이 많아요. 그러면 대학병원이 클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비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도 많고 병상수도 많은 의대를 선호하죠. 그래서 지방의대 중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림대, 순천향대, 인제대 이렇게 세 개가 빅3죠. 거기는 서울권 의대 못지않은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지방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역인재 전형이죠.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 저 뭔지 알고 있어야 하는 분은 손 내려주세요.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에서 이제 공부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수시에서 지금 한 4-50% 정도 뽑는데 앞으로는 60%까지 뽑겠대요. 수시 비율이 한 60에서 70%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을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강원도나 충청도 쪽으로 이사를 가면 그쪽에 의대 정원 많이 확대했으니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역인재 전형은 중학교 1학년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녀야 해당합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이사 가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인재 전형도 수시라서 수능 최저, 의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아마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강원도나 충청도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강원도에서는 3등급만 나와도 의대에 수시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진짜 이거 보신 분. 강원도에 3등급도 의대 합격할 수 있다. 수학 3등급. 아무도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과장된 이야기. 약간은 과장된 이야기인 게 근거는 그거예요. 강원도에 고3이 10,000명 있는데 그 중에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이 나오는 애가 100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강원도의 의대가 전체 정원이 430몇 명이네요.
그러면 지역 인재로 200명 이상을 뽑으니까 어때요? 1등급이 100명밖에 안 났으니까 2등급으로도 한 200명대 초반이면 3등급도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얘기예요. 보통 지방의대가 세 과목의 합이 4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는 뭐 1이나 2가 나오고 영어하고 과학이 1등급이 나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학을 3등급 맞고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얘기예요. 확률이 낮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은 믿지 마세요. 아무리 못 나와도 2등급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의대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지난 겨울에 연고대 이공계에서 수시 충원율이 45%였다라는 얘기. 수시 원서를 6장을 씁니다. 6장을 쓰다 보니까 연대, 고대도 썼지만 지방의대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무조건 거기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더 충격적인 얘기는 3월 첫 주에 서울대 신입생들에서 이제 휴학을 하고 재수학원으로 달려간 학생이 한 100명 이상 된다. 그러면 이 서울대가 의대 맛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요.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이 수시로 간 학생들은 내신이 극상위권이에요. 1점대 초반 등급이에요. 그 학생들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다시 재수 때 의대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풍은 이 정도인데 그 정원 배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5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서울의대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서울의대는 그대로고요. 경기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경기도 209명이었는데 361명이 늘어서 57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은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은 엄청 늘었어요.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데가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 이상은 돼야 나중에 의사 생활을 할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100명 미만이 몇 개 없어요. 그 학교들은 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핫한 곳이 충북대죠. 49명에서 200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충북대 의대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충북대 의대 인기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 체크를 해 두셔야겠고요. 6쪽으로 가시면 이제 의대 증원이 이렇게 되니까 예상되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변화 선에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하고 의대 입결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뉴스라고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시에서 문턱이 내려가는 것은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역인재 해당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시로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최상위권 의대는 뭐 계속 인기가 올라갈 거다. N수생 늘어날 거고 심지어 직장인까지 때려치우고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데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기가 핫한 의대 쪽은 별 변화가 없는데 계속 사람은 몰릴 것이고 의대 외에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예과, 그 다음에 아까 문과 상위권 이쪽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 눈을 돌리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의사 수가 많아지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어른이 돼서 50살 정도 됐을 때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그게 수의에게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덜 되고 오히려 경쟁이 좀 약한 쪽으로 가서 산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영재고하고 과학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좀 관심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 인재 60%로 이제 뭐 지역 중학교부터 입학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핫한 곳이 세종시예요. 세종시, 원주 이런 데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고위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족이 다 갑니다. 그럼 지역 인재로 충청도 쪽에 의대를 트라이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수시 입결 사항 중에
세종시에 관한 자료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탈대치를 했을 때 세종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를 좀 준비했어요. 이거는 구하기 힘든 자료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고 영재고는 또 의학 계열을 제한합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일단은 그 등록금이나 이런 비용들을 환수한대요. 근데 이게 한 약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0만 원이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다라고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대학 합격하면 미국이나 유럽 여행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쓸 돈을 생각한다면 700만 원 편하게 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더 중요한 거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세특이 중요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몇 등급이냐, 1점 몇 등급이냐, 요것도 중요하지만 세특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 과목에 대한 학생의 공부 내용을 문장으로 적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어떤 걸 공부했는지 드러내는 거라서 이게 중요한데 이걸 안 써줘요. 뭐 서약서, 금지 서약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의학 계열을 지원하게 되면 영재고에서 어떻게 되냐, 또 중요한 게 일반고 기준의 학생부를 제공하게 되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작년도에 영재고 출신 의치 한약수 다 합해서 합격자가 62명입니다. 62명. 전체 정원에서 7%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럼 이 학생들은 결국은 만약에 내가 의대를 가야겠다 생각하면 재수나 삼수 때 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서울대 입학 후 재수학원 오픈런이 됩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의대를 가는 로드맵이 KMO와 영재고 준비라고 하는 거는 좀 모순되는 게 많이 모순됩니다. 자, 그러면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주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으로 통합 수능에서는 과학을 고1 과목까지만 보게 돼요. 수학은 미적분 안 보고 확통까지만 봐요. 그러면 이과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의대에서는 학생부에서 뭘 포인트로 보겠느냐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 생명과학, 화학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나 심화 수학에 관한 내용, 요거 심화 수학이 다른 게 아니라 미적분하고 기하예요. 요거를 이제 좀 잘 받아놔야 한다는 얘기죠. 성적을 공부 제대로 했어요. 그럼 이제 수능이 이제 문과생과 이과생이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 그럼 대원외고에서 의대 가는 애들 많아지겠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시에선 가능해요. 정시에서 수능으로는 가능한데 수시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원외고에서 생명과학에 관한 깊이 있는 과목들이 개설이 될까요? 개설이 된다 한들 몇 명이나 들을까요? 등급이 나올까요? 성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고에서 수시를 한다라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외고 수시를 위해서, 의대 수시를 위해서는 극강의 내신 등급 필요하고요. 1등급에 거의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하고 과학이 학교에서 그렇게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 수시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MMI 면접이라고 해서 요게 좀 재미있습니다. 수험생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보고요. 뭐 상황 판단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거를 체크하는 면접을 봅니다. 여기 제가 기출문항을 예시를 해놨는데요.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견이나 뭐 해결 방안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 고궁을 갔는데 뭐 다니기 불편한 학생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의사로서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뭐 물어볼 테고요. 또 이제 좀 황당한 게 백신 무용론. 백신 무용론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의사로서 설득을 해봐. 이런 얘기했을 때 그냥 내내 책만 보던 학생이 가서 뭐라고 답을 할지 좀 그렇죠? 갑자기 얼굴이 경직되면서 뭐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이경영처럼 유감사 저 환자 내쫓아 진행시켜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답을 해봤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잘못하면. 면접 배점이 높아요. 한 5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10점 이상 실질적인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데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지원한 학생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되게 슬기롭게 답을 해요. 슬기롭게. 뭐 하지만 성적이 나오고 나서 고민해 줍니다. 성적이 나오고 나서 면접 보기 일주일 전에 학원 가면 예시 문항 수백 개 주고 쓰는 연습합니다. 말하기 연습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신문 많이 읽고요. 사설도 읽으면서 글 쓰는 능력 키워야 돼요. 이게 모범적인 답안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 자, 이제 8페이지 테마가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행운권 추첨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42번 번호 배정 받으신 분. 42번. 번호 배정 안 받으셨어요? 부원장님 오셨네. 잠시만요. 부원장님, 42번 어머님이 어느 분이시죠? 42번이요? 예. 정지우 어머니? 예. 그럼 제가 예전에 그냥 드렸거든요. 하나만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사고력 문제. 아니, 틀려도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더 좋은 거 드릴게요. 1년은 보통 365일이라고 해서 52주와 하루가 더 있습니다. 52주와 하루가 더 있는데 윤년의 개념 아시죠? 2월달이 날짜 수가 더 있는 거, 그쵸? 윤년은 이제 4의 배수의 해에 있다고 하죠. 올해 2024년이니까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1년 중에 1년에 28일이 있는 달은 언제? 2월이요? 틀렸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있어요. 어쩜 좋아. 괜찮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나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쪽에서 다룰 내용은 내신 5등급제 그리고 학생수 감소 이랬을 때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좋냐, 강남에 있는 게 좋냐, 아니면 탈대치 하는 게 좋냐. 탈대치도 생각해 보십니다. 솔직하게. 네, 되게 관심이 많은 분. 여기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고민을 해보셨다는 얘기. 어떤 게 유리할지 계산을 했는데 저도 진짜 이거를 몇 달을 저는 고민했어요. 저희 애가 중3이랑 중1이에요. 중3이랑 중1이에요. 오죽하면 저희 애들 엄마가 여기 오려고 했는데 딸이랑 같은 반 학생 어머니가 여기 신청하신 걸 알고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제 집을 사가지고 온 게 2014년인데 10년을 살았는데 탈대치를 해야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했으니까요. 결론은 문과는 외고가 제일 좋습니다. 문과는 외고가 좋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과는 꼭 전국 자사고 안 가도 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안 가도 되고 강남에서 자사고 많습니다. 광역 자사고, 지역 자사고라고 하는 휘문고, 중동고 있으니까 이과는 강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요. 그럼 이제 결론에 대한 어떤 논거가 필요하죠.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학령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문제냐면요. 올해부터 올해 고3부터 2016년생 현재의 초2까지는 해마다 수능을 35에서 40만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80만 이상 볼 때랑은 완전 달라요. 반도 안 돼요. 그렇지만 정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2017년생부터는 30만 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23년은 23년이라 그런지 23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와, 진짜 저출산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자사고 외고 내신 부담이 줄어서 우수 학생이 더 몰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3이 수능 보는 때부터 이제 대학 제도가 다 바뀝니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해요. 요거 퍼센트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1등급이 상위 10% 학교 내에서 2등급이 34%입니다. 2등급이 34%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설마 우리 애가 2등급도 안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탈대치를 고민 안 하셨을 거고 2등급도 안 나올까봐 고민하신 분이 탈대치를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치권에서 34%도 널널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34%가 널널하지 않아요.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진선여고 학생이 개인정보라서 좀 그렇긴 한데 330명 되는 진선여고 학생 중에서 전교등 수가 3월 모의고사 한 40등 정도 나왔대요. 근데 이 아이가 수학은 간신 1등급이 나왔는데 학교에 수학이 100점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60명 정도 돼요. 아니 20%가 100점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틀리면 34 커트네. 그래서 탈대치를 고민하는 거예요. 다들 처음 생각해 보신 문제가. 근데 쉬운 거 더 많아요. 쉬운 거 더 많아요. 쉬운 거 많을 때 100명 가까이 나와요. 300명 중에. 그럼 5등급제에서 쉬운 거는 100점 맞을 실력이어야 2등급 나와요. 놀라셨죠? 제 얼굴 보고 놀란 게 아닌데요. 오늘 녹색 티 입고 나가니까 야 너 둘리냐 집에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 34%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특목고에서 2등급,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2등급이 상위 11% 안에 드는 거거든요. 그 공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서울대 수시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려면 이제 비인기학과 가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특목고에서 10% 하게 되면 이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인기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외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과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문과 경쟁이 덜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고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여기 이 동네는 그래도 한 학교가 300명 전후는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2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150명이 만약에 한 학년에 150명이라고 하는데 이과를 90명이 간다고요. 그러면 문과 몇 명 없습니다. 그러면 내신 등급 나오기 쉬울까요? 문과 과목에서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올 거예요. 50명에서 10%면 몇 등이에요? 5등이죠. 만약에 한두 명 전학 가거나 학교 그만두면 4명으로 줄어요. 그렇죠? 그럼 1등급 그만큼 힘들어져요. 근데 공통 과목인 수학이나 영어는 문이과 통합 산정이에요. 그럼 수학 이과 애들한테 이길 수 있어요? 문과에서 적당히 잘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외고죠. 문과끼리만 경쟁하잖아요. 문과로서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외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스쿨까지 생각한다면 어떤 그 고등학교도 뭐 대원외고 나오고 뭐 서영고 로스쿨 졸업했다라고 하면 어떤 인맥 쌓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더 선호합니다. 방금 그 우리 학원에서 되게 유명한 푸바우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이 원래 그 설명에 참석을 못할 상황인데 어렵게 나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지금 심장 스텐스 수술 그거를 들어가셨어요. 방금 전에. 그런데 지금 용기 내서 왔습니다. 집에서 욕먹을 각오.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자사고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외대부고나 하나고 이런 데 실적 좋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요 근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 3등에 있는 중동고, 그 다음에 휘문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간대부고죠. 이렇게 세 가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세 학교의 특징은 서울대 많이 간 건 맞는데 수시보다는 정시에 몰려 있습니다. 수시보다는 정시에 몰려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은 특목고나 자사고는 이제 좀 우대를 해줍니다. 내신 등급에서. 예를 들어 하나고에서 3등급은 일반고에서 1등급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하나고에서 3등급이면 여유 있게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휘문고에서 3등급은 그냥 한 2등급 잘 쳐줘봐야 2등급 정도로 쳐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 개 학교가 다 의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쪽보다는 학생들이 수시 6개의 원서를 쓰지만 어느 하나라도 붙으면 정시 지원을 못해요. 정시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6개를 다 의대를 까는 애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아예 뭐 전교 1등을 했어도 당연히 서울대 합격할 수 있지만 서울대 의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뭐 외대부고나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 50% 안에만 들어도 최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3 때 가는 건 아닙니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 학원 졸업한 학생 중에 이제 상상고 간 학생인데 지금 고1인데 며칠 전에 연락 왔는데 수학 100점 맞았다고. 정말 여유롭게. 아이가 문자가 그래요. 정말 여유롭게 하고 얘기해요. 풀다가 시간이 많이 남았나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남 학교들의 위력을 1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 466명이 작년에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257명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250등 정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강남구에 고등학교 20개도 안 돼요. 250등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수학 100점이 여기 인근의 유명한 학교들은 최소 3, 40명은 있어요. 모의고사 쳤을 때. 근데 수능 치면 그만큼 안 나와요. 지금 고1 모의고사는 쉬워서 그럽니다. 쉬워서.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때 100점이나 한 개 정도 틀릴 실력이 돼야 고3 때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재수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기존의 9등급제에서 1등급이 4%까지 였잖아요. 고3 때 2% 안에, 고1 때 2% 안에 들어야 재수생이 들어와도 4% 간신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들 중에 첫애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남들 다 좋다는 학원 잘 붙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고1 때 우리 애가 내신도 뭐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와. 근데 그게 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 전후 나와. 그러면 이제 고3 때 돼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6, 7% 나오니까. 안 떨어졌어요. 걔는 등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잘하는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억울해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계속 대물림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데이터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 합격을 위한 내신 등급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뭐 9등급제 기준으로는 여기 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이제 바뀌는 5등급제 기준으로 강남 아닌 지역에서 일반고에서는 의대나 서울대 가려면 1회 극초반입니다. 왜냐하면 10% 전과목 10개 반영되는 게 6과목이다 그러면은 뭐 6과목이 다 1등급이 나와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러면 되게 지독하게 공부해요. 지독하게 그것도. 연고대 가려면은 뭐 1개나 2개 정도 2등급이 섞여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이제 좀 등급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수월해집니다. 이제 1.2등급, 1.4등급, 1.8등급 제가 이 정도 써놨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의대나 서울연고대 가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는 상위 10% 안에 모든 과목이 다 나와야 하고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면 상위 30% 안에 들면 돼요. 상위 30% 안에 들면
1, 2가 섞이게 됩니다. 1 하나에 2, 둘 내지는 2, 셋. 요 정도는 나오게 되니까 충분히 지원 가능권 안에 들어갑니다. 아까 2등급이 5등급제 중에서 2등급이 상위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은 손 내려보겠습니다. 다 내리고 계신데요? 34%요? 정답입니다. 제가 박수랑 K 어머니 맞으시죠? 예. 전 처음 뵀을 때 학원에 탤런트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특목고하고 이제 탈대치에 관한 유불리 검토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 결론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뒤에 12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표 보기 전에 또 행운권 추첨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번호는 28번? 28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문제를 잘 듣고 맞추셔야 합니다. 문제를 잘 듣고 어떤 과목을 낼지 살짝 지금 고민이 되는데요.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동물 좋아하세요? 아, 동물 좋아하세요? 올챙이에 관해서 내보겠습니다. 올챙이 변온동물이라고 그러죠. 처음 들어보세요? 올챙이가 이제 이런 개울가에 사는 올챙이가 찬물하고 더운 물 중에 알을 어디에 낳을까요? 찬물이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 전에 낳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이거 뭐 공부해서 맞추는 문제 아니에요. 공부해서 맞추는 문제. 이제 중요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 기준으로 고등학교 가서 어떤 성적을 낼 거면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게 되게 관심사예요. 제가 고3 입시 지도를 16년을 했어요. 고3 수업을 16년을 했어요. 학원을 운영할 때는 거의 20년 됐어요. 20년 참가했고요. 나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 노안은 오지 않았는데 얼굴은 좀 노안이라서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일단은 강남 아닌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문제가 되는 게 수능이 약해져요. 수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내신 등급이 1등급인데 수능은 보통 3등급 나오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서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강남 지역에서는 어떠냐면 내신이 3등급이면 수능은 100% 1등급입니다. 거의. 반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을 판단을 할 때 이제 지금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우리 애는 사고력도 어디 가서 시험 치면 잘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성적 가지고 판단하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성적. 이 애들이 6학년 무렵부터 사춘기가 오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던 애도 진짜 말 안 듣고 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보통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가요. 3년 가요. 저희 애도 큰 애가 5학년 때 올라가면서부터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내 방에 그만 들어와야겠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요 무렵에 학교 시험 전날에도 나 그거 공부하기 싫은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새벽 2시까지예요. 중3인데.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우리 아이가 아직 안 겪었다. 그런 분은
많이 환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그대로 가지셔야 되는데 좀 나중에 내려놓아야 하는 기간이 1년이나 뭐 몇 달이 아니라 3년이 될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3학년 때 성적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특목고 가는데도 1학년 때 성적 안 들어가요. 2학년 때 성적 조금 들어갑니다.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반이에요. 전체 반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이 대치권에서 상위 3% 이내에 든다. 학교가 300명인데 3% 이내다. 그럼 전교 등수 한 자리죠. 이 아이들은 만약에 이게 8대치를 한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 나오는 거고, 특목고나 자사고나 강남에서 유명한 학교를 가면은 뭐 성적이 1등급 나오는 것도 있고 아쉽게 2등급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1점대 초중반의 등급을 유지할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표에 보시면 이렇게 블록 색깔을 지정해놨죠. 요게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 그럼 강남 쪽은 다 추천이잖아요. 다 추천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점대 초반 등급이 나오면 아까 그 예상되는 수시 지원에서 어때요? 서울대나 의대나 연고대, 최하 연고대는 100% 걸리는. 아마 100% 걸려도 이 아이는 재수합니다. 보기만 딱 붙었을 때. 그렇게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중학교에서 A가. 옛날로 치면 수음이한가의 수 같은 건데 보통 90점 이상이지만 시험이 어려울 때는 80점대까지도 커트라인이 내려갑니다. 한 8% 정도면 그래도 여유 있게 A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그 타 지역에 가게 되면은 역시 전교권 성적이 나와가지고 수시에서 연고되는 보장이 돼요. 그렇지만 요 1점대 초반 요 정도 등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 강남도 아니고 특목고도 자사고도 아니었을 때 그 가치를 좀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의대 수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대 상위권과도 마찬가지. 근데 이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강남에 남아서 단대부고나 휘문고나 경기고 이런 데 갔을 때는 내신이 이제 1등급은 잘 안 나와요. 1등급은 안 나오고 아까 34% 안에는 웬만하면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하나 1등급 나오니까 1점대 후반 내지는 2등급 정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9등급제에서 3등급까지는 수능 1등급 나온다. 거의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를 정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휘문고에서 의대하고 서울대하고 합해서 100명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상위 30 몇 프로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애가 이제 턱걸이 A가 나오는 학생입니다. 턱걸이 A가 나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A 커트가 뭐 86점인데 우리는 86 맞고 어떨 때는 85 맞아서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런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강남을 벗어나게 되면 그래도 간신히 1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연고대 수시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강남에 남아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34 넘기는 과목들이 생겨요. 그래서 3등급이 좀 생겨서 2등급 때 초반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2, 3이 섞여 나오는데 2가 좀 더 많은. 그렇지만 이 학생도 수능을 치게 되면 꼭 재수를 하더라도 1등급하고 2등급이 섞여 나오는데 1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큰 장애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룹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탈대치를 고민해요. 상위 20% 이내나 30% 이내. 그러니까 중학교 기준으로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한 8등에서부터 한 10몇 등. 여기서 탈대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적이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게 되면 내신은 분명히 좀 더 나아집니다. 아무래도 2등급은 여유 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서울 정도는 가능한데 이제 좀 불안 요소가 수능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그냥 원하는 결론은 안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고등학교 가서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서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끌어올리고 그래서 수능 성적을 모의고사 성적을 1, 2가 섞여 나오게끔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좋고 그렇게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냥 내신 안전빵 해가지고 뭐 그냥 간신히 인서울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타 지역으로 벗어나는 리스크가 어떤 거에 있냐면 학교별 정원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한 150명 이하인 학교를 가게 되면 내신이 너무 안 나옵니다. 내신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런 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탈대치를 전 진짜 할 건데요.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학교가 좀 있기는 해요. 제가 노원구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노원구 쪽의 학교는 인원 많은 데가 여기 예시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250명씩은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입시 결과도 좋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선택은 그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주요 과목이 다 A가 나오게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사춘기 끝나고 나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겠고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 열심히 공부하다가 안 되면 정시 준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문과갈 학생들은 뭐 그 성적이면은 강남에서 A 나올 성적이면 외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그냥 되게 편해집니다. A만 받게 하세요. A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처 고등학교 30몇 프로가 30%가 100점 나오는 학교가 많은데 그런데 A가 나온다는 얘기는 상위 15% 정도 중학교에서 상위 15%는 나온다는 얘기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강남 집값이 고공행진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공개합니다. 13쪽부터 이거 극비 자료입니다. 기대치권이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세종시라고. 거기에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수시 지원의 결과입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학생이 건대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내신 등급을 보시면요. 전 과목이 1.29 등급이에요. 1점대 초반이죠. 그랬더니 밑에 그 전형 결과 맨 아래 표를 보시면은 합격한 데도 있고 못 붙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간신히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여기서 봐줘야 하는 게 수능 등급을 한번 봐주세요. 수능 등급 위쪽에 있는데 국어 2등급이고 탐구가 3하고 2가 떴지만 수학하고 영어가 1등급이 나왔죠. 수학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합 4등급을 만족을 했죠. 지방의대 가려면 합 4가 돼야 한다고 했죠. 세 과목에.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원하는 걸로 3개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잘 나온 거 기준으로. 그래서 합사를 만족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커트라인인데 이 학생은 9등급제에서 그 해당 학교에서 전교 등수가 3등 안에 들었습니다. 전교 등수가 3등 안에 들어야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가시면 정말 내신 극강의 내신, 얘는 전교 1등입니다. 1.07 등급이에요. 1.07 등급, 와 환상 등급이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대는 안 됐습니다. 불합격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지방 의대 중에 핫한 순천향대는 합격을 했습니다. 저라면 여기 가겠습니다. 지금 합격한 데가 많아요. 합격한 데가 많죠. 이렇게 의대 쓸 학생은 서울대 원서를 안 씁니다. 수시에 납치될까 봐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급이 나와도 지방에서 탈대치를 했을 때는 서울대 의대는 꿈꾸기 어렵습니다. 꿈꾸기 어렵습니다. 일반고 특 1등급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5쪽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좀 안타까운 학생이 있어요. 내신은 1점대 중반입니다. 1.56 등급인데 보시면은 수능 등급이 2, 3이 섞여 있죠. 심지어 4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상위권인데 전교 등수 한 자릿수인데 한 5등에서 10등 사이 하겠죠. 근데 2, 3, 4가 이렇게 섞여 나옵니다. 눈은 높습니다. 의대를 썼지만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전부 다 불합격이죠.
1단계 합격이라는 건 1차는 됐는데 최종은 불합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점대 중반 등급 가지고는 다 불합격입니다. 수능 최저를 만족을 못해.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점대 후반입니다. 1점대 후반. 얘는 수능 공부 아예 안 했나 봐요. 평균이 막 4, 5 막 이래. 1점대 후반인데 세상에. 상위 10% 안에 모든 과목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썼는데 당연히 불합격이고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탈대치라면 수능 최저 맞추기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신이 1위여도 수능에서는 아무리 잘 봐봤자 2등급 나와요. 1등급 잘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원도에서는 어떻다고요? 수학 1등급 100명밖에 없다고. 그 100명도 그나마 도시가 큰 춘천, 원주, 강릉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이제 공부열이 높으신 분들 거기서 픽업해가지고 주말에 대치동 학원 보내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 정도에서만 가능해요. 탈대치 아닌 탈대치. 원래 여기 살다가 아빠 병원이 춘천에 있어서 그런 경우예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개정교육 과정하고 이제 대입 개편안에 대한 대비. 첫 번째 표는 그냥 대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공통 과목이 고1 거고요. 선택 과목이 고2, 3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빨간 점 찍혀 있는 과목이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이제 수능 개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사회하고 과학을 필수로 하고 제2외국어는 문과만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지금 더 그 중요도와 비중이 올라가게 생겼어요.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하는데 일단 달라진 점이 국어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국어에서 2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봤는데 이제는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하고 기하가 선택 과목에서 제외됐어요. 그냥 무조건 다 확률과 통계예요. 무조건 다 확률과 통계. 이과 애들은 확률과 통계하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그 선택 문제에서 자기가 많이 틀려봐야 한계인데 확률과 통계는 계산 미스가 나거나 문제를 잘못 읽으면 2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확률과 통계가 들어갔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사회과학이 좀 재밌어진 게 예전에는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모라생지 1, 2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 쪽에서 뭐 2를 뭐 강요하거나 뭐 한 적도 있고 지금은 그 과목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바뀌는 거에서는 고1 때 배운 공통과학하고 공통사회만 시험 보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과학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차라리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하고 국어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을 고등학교 가서 내신은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3 정도 때부터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은 5등급제 아니에요. 그대로 9등급제예요. 1등급 4%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능 최저도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최저 의대에 관한 걸로 밑에 써놨습니다. 인서울 의대는 서울 안에 있는 의대 아까 뭐 800 몇 명 있는 그 정원을 뽑는 대학들은 4과목의 합이 5등급이 나와요. 4과목의 합이 5등급. 그러니까 전부 1이고 하나만 2 떠야 돼요. 그럼 수능 최저 왜 지난번 뉴스에 불수능이면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1등급이 3개 깔리고 2등급이 하나 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 이제 분석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국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범위가 늘어나서 뭐 글쓰기 연습을 하건 문제 푸는 연습을 하건 어려서부터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 과학과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1 과목이 이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이기 때문에 뭐 너무 오버해서 미리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요 학생만 하면 돼요. 나는 무조건 영재고 갈 거야.
나는 영재고 가야겠어. 그러면 과학망이야. 근데 영재고 갈 생각이 만약에 의대를 가기 위한 거라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2학년, 3학년 때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나는 뭐 경제, 그 다음에 지구과학 이런 것만 선택을 해요. 등급이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불리해집니다. 의대를 가야 하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명과학하고 화학이죠. 그쪽을 선택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영어 수학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중3 무렵 때부터 물리화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3 때까지 자기가 정한 길을 그대로 대학 지원할 때도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나오는 성적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물리화학 베이스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절대평가 과목들에서는 영어에다가 제가 발표를 해놨죠. 영어가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습니다. 작년에는 영어가 좀 어려워서 1등급 비율이 적었지만 일단 90점 이상 1등급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10%가 나와요. 다른 과목은 4%에서 1등급 컷이죠. 근데 얘는 9%만 나와도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출 때 아까 세 과목 합이 4등급 뭐 이런 거 맞출 때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죠. 여기서 2등급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불리해지죠. 물론 정시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는 1, 2등급 격차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적분하고 기하가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가서 하면 조금은 고생스러울 수 있다. 대신에 중학교 때 공통수학인 고일 과정하고 대수라고 하는 기존의 수학일,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이 요거를 많이 탄탄하게 해놓으면 미적분 고등학교 가서 하는 그 선택 과목인 미적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신도 잘 나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이제 마지막 수능 대비할 때 제가 어깨 수술하느라고 강의를 1년 넘게 쉬었거든요. 지금은 어깨가 많이 좋아졌는데 수술하느라고 쉬었어요. 그 마지막 해 수능 쳤을 때 수학 이과에서 100점 나와서 의대를 보낸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학교 성적이 90점이 안 나왔어요. 중계동에서. A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B가 나왔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저희 학원에 왔어요. 선행을 1도 안 했어요. 고2 1학기 과정이 수학 1인데 수학 1까지만 딱 해놨대요. 근데 하는데 열심히 해요. 다른 애들은 숙제를 한 번 풀어올 때 얘는 3번 풀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서랍 걸고 다녔는데 보통 전교 등수가 5등 안에 항상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갔죠. 물론 수학도 100점 맞았고. 거기에 더 숨어있는 거는 유전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모 대학 의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되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머리가 되면 그만큼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원치 않아서 얘가 그랬던 거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씩 고등 프로그램을 약간 개편을 하는데요. 대수 미적분 학통 쪽을 강화할 거고 심화 수학인 미적분하고 기하는 좀 후순위로 미룰 예정입니다. 그거 뭐 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쪽에 가시면 이제 수학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서 문과생이 등급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대원해보라 하더라도 의대 준비하는 그 수학 만점권 아이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부모님 세대처럼 문이과 등수 따로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산정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등급 받기가. 근데 이과 애들은 또 큰일 났어요. 확통 싫어하는데. 가뜩이나 국어 잘 못해가지고 문장 해석 잘못하는데 확통 문제 풀면 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 내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부법. 초등수학부터 중요하긴 합니다. 교과하고 사고력하고 연계해서 학습해야 돼요.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 위험합니다. 교과,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 애는 사고력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교과만 해요. 교과만 하면 연산은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도형 잘 안 돼요. 생각하는 힘 안 길러져요. 끈질긴 거 없어요. 그 다음 또 사고력만 하면 이것도 4차원이 탄생합니다. 수학머리는 되니까 이건 좋아해요. 수학머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흥미롭게는 공부하는데 애 식을 써놓은 걸 보면 기절해요. 사고력만 시키면 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또 수학머리 없는 애를 사고력만 시키잖아요. 애가 수학 안 한다고 그래요.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적절히 섞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교과 공부가 완성된 정도의 비례한 사고력 공부, 심화 공부 요거를 시켜주셔야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최상위 수학이나 1031 같은 사고력 교재를 여러 번 푸는 거를 권장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때도 사고력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요. 수학머리가 뭐 유전자의 힘이라고는 하지만은 되는 아이들은 10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나중에 수능 쳤을 때 1등급이 나온 애는 반 정도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1등급 4% 안에 든 애들 중에 2% 이상은 수학머리가 평범한데 진짜 죽기 살기 많은 애들이에요. 진짜 죽기 살기 많은 애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100점을 맞았는데 수능을 그가 93년생인데요. 중학교 2학기 때, 중3 2학기 때 입학시험을 봤는데 너무 점수가 나쁘고 학교 시험은 50점을 못 맞는데요. 너무 뒷목 잡겠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달라고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어쨌든 해서 가르쳤는데 성적이 해마다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고3 때는 항상 1등급 나오더라고요. 고3 때는 항상 1등급. 그 특징이 뭐냐면 애가 친구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러면 야 외워. 생각하는 길도 다 외워. 문제 분석하는 것도 다 외워. 다 흡수해. 외우는 게 아니라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얘기해요. 덩치 큰 애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하고서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꼭 진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제 초등수학을 그렇게 슬기롭게 끝내고 나면 중등수학을 하는데 중등에서 좀 욕심내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만 쭉 나가요. 개념 교재로만 중1 거부터 중3 거까지 싹 나가요. 그러고 나서 고등 선행하면서 중등 심화를 1학년 거부터 하겠다. 머리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중3 거 끝내고 이제 고1 거 들어가는데 중2 게 기억이 안 나요. 중1 거 심화를 하면서 막 복부를 하고 있는데 애는 과부하가 걸려요. 사실 선행 안 하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해당 학년 겨울방학이나 뭐 여름방학 이런 방학 때 예습 한번 하고 학기 중에 심화 연락에 여러 번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 방학 때 또 하죠. 그렇게 해서 성적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거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나옵니다. 예. 그걸 보더라도 어떤 실력이 쌓이기 전에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도요. 개념서, 유형서, 약한 심화서 이거 약한 심화서를 잘 봐놔야 심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화서, 극심화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이게 초등학교 때 지금 중학교 걸 많이 예습을 하는데요.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나 여기 진도 나간다 이거 자랑만 하지.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학원 시험 진지하게 준비하고 오답 노트 쓰는 버릇이 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도 웬만한 학원 프로그램이라면 20개월 이내에 중등수학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을 하겠죠. 학생들의 공부 방법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답이 맞았다고 좋아하고 필기 안 하는 학생들. 얘들이 나중에 1등급 절대 안 나와요. 1등급 절대 안 나와요. 답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풀이도 자기가 푼 거랑 선생님이 풀어준 거랑 되게 비슷한데도 설명 열심히 듣고 잘 쓰는 애들이 100점 맞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공부에 대한 자세가 가장 높은 성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많은 나고생들이 생기는데요. 정석으로 보통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정석은 고등학교 교재에서 실력 정석이라 하더라도 수능이나 내신 문제에 비하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근본적으로 중학교 거 기억이 안 나서요. 중학교 거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 심화를 반복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등 교재도 한 번 풀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씩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과정한테 제일 문제되는 게 사고력 공부하듯이 풀이의 논리성은 맞으니까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답이 나와도 인정해 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별도의 풀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논리는 맞아도. 제가 거기 예를 들어 가지고 써놨는데 수학상에서 나머지 정리라고 되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 뭐 x-1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다 내지는 나누어 떨어지다,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미분으로 답 내면 빠르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애도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험에 내신에서 그렇게 풀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그 단원의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블랙라벨이 됐건 수학의 신이 됐건 어려운 문제집을 보면 그렇게는 안 풀리는 문제로만 구성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반 맞고 반 틀리는 학생,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시험에서 50점이 엄청 못 본 건 아닙니다. 모의고사하고는 좀 달라서 내신에서는. 근데 어쨌든 심화에 대한 대비가 안 돼요. 이런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어떤 논점에 대한 해결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학교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신이 높게 나와서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돼요. 예, 그거 엄청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초인데 중등 내용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어떻게 다르냐? 라고 물어봤더니 혹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드시네요? 저 다 제 눈을 피하세요. 보통은 유리수 이퀄 분수,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 분수로 못 나타내면 무리수. 제가 얘기한 게 맞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죠. 뭐 틀린 건 아닌데 그 분수가 형태가 어떤 거에 대한 것인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죠. 전혀 생각을 안 해봤죠.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수로 나타냈을 때 순환하느냐 안 하느냐, 순환마디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유리수로 나타내느냐 무리수가 되느냐를 결정한다. 순환하지 않으면 절대 분수로 못 나타내고 순환마디가 생겨야, 순환해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첫 단원 대단원의 제목이 유리수와 순환소수예요. 순환소수가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유형의 정오 판단 문제라든지 뭐든지 다 어려워요. 고등학교 가서 등비수열합이라든지 등비급수라든지 다 외우고 있어요. 공식으로. 제대로 된 접근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순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가서 중학교 거 배운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다르니?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소수의 관점에서 특히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답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거 강조하겠고요. 새롭게 수능에 이제 들어간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30문제 나오는데 10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확률과 통계는요, 시작이 되게 일찍 시작하게 돼요. 초등학교 때 사고력 공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고력 공부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잘못 공부하면 공식으로만 공부하게 됩니다. 이 초등학교 사고력 학원들 제가 저희 애들 한번 보내봤더니 아니 경우의 수 따지는데 NPR, NCR만 연락에 외우고 있어요. 거기에 숫자 적용해서 곱하고 나누고 막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원리를 파악하고
노가다도 해가면서 원리 파악하고 나중에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수학물이 없어도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녀분들은 무조건 확률과 통계를 수능에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사고력 교재도 초등학교 교재도 많잖아요. 1031, 뭐 필드 3% 올림피아드 이런 거 뭐 몇 번은 풀려야지 확통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수학 자신 없었던 어머니들 미적분도 미치겠지만 확률과 통계라고 편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지막 행운권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번호가 좀 뒷번호 해볼게요. 47번. 예? 최규현 어머니. 예. 문제가 있을 거라면 예상을 했을 거고요. 이번에는 생물에서 유전에 관한 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성열성 아시죠? 우성열성 아시죠? 흑인하고 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부가 검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태어난 아이의 치아는 무슨 색깔입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이를 벌려보세요. 이가 있습니다. 이 없습니다. 이거 오늘 한 분도 못 맞추세요. 자, 이제 저희 프로그램 개편인데 저희 프로그램 뭐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체계성 있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요. 저희는 우리 지혜 선생님 되게 젊은 피인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강의 코치를 내내 했습니다. 강의 코치를 판서는 이렇게 해라. 이 각도에서 써라. 저는 이렇게 쓰는 거 진짜 싫어요. 내가 등으로 다 가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어깨가 망가진 이유가 제가 이 각도로 판서했기 때문에 애들 보고서 그거부터 기본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뭐 원장님이나 베테랑이신 성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 정말 잘 다루십니다. 그래서 강의 잘 가르치는 것도 좋고 여기 사진도 있지만 뭐 재원생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저희 시설 참 좋습니다. 인테리어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학습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아쉬운 점은 저희가 교재가 좀 빡세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놓치는 부분, 공부가 덜 된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으로 수업 끝나고 남아서 선생님들이 1시간씩 클리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반에서 시행 중인데 5월부터는 전면 시행합니다. 그래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쪽에 보면 이제 실력 향상 클리닉인데 누가 남나 하면은 오답노트 안 써면 남아서 하고 과제가 덜 돼 있거나 필기 안 하는 애들 많죠.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다 남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쳐서 70점 이하 남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다 발송해 드립니다. 미리 남는지 안 남는지. 그 다음에 진도 보완이 좀 필요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개념 교재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다른 수업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보내줍니다. 그래도 예외는 있습니다. 과제를 안 해온 학생은 예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 관리를 통해서 집에서 어머니들이 좀 수고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원 프로그램 24쪽에 나와 있는 거 요약 버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25쪽에는 뭐 저희가 꿈을 이루는 수학학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시킵니다. 저희 애도 뭐 둘 다 중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술이라든지 내지는 뭐 성적하고 성적이 안 오르는 그냥 비현실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 중심으로 또 심화 중심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공부하는 게 저희 틀이고요. 그다음 26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 강의 교육 자료인데요. 제가 10몇 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학원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라는 거는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제일 기절하는 게 자습형 수업입니다. 자습형 수업. 스스로 풀어야지 내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개념 알고 나서 그냥 적당한 심화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고력도 애가 풀어서 맞았다고 동그라미 딱 쳐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점검하고 이게 가장 바른 접근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께서 그랬죠. 그냥 애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다 보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뭐 흥하는 강의하고 망하는 강의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뭐 필즈 중급반을 이제 개강한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배부할 자료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 자료를 나눠줘서 집에서 그 엄마하고 복습할 때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가르칠 때 아예 개념 설명부터 처음 밑줄거 가면 말뜻 해설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풀이도 꼼꼼하게 칠판에 이대로 구현을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나눠줍니다. 이 수업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 원장님하고 푸바오 선생님이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께 이제 또 상품을 드리겠는데 오늘 가장 먼저 오신 분이 김태현 어머니, 예,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의 자료는 다 진행을 했어요.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시면 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주시거나 위에 올라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 안에가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음 설명회는 한 석 달 뒤에 그때 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